결혼 12년 차인데 남편이 말이 너무 없어요. 집에만 오면 말이 없고 대화도 없고 야, 무슨 저거.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화 없으면 힘들 텐데. 제가 한 번은 신혼 때 2주 정도를 말을 아예 안 하고 안방에서만 그냥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대화를 좀 하자 해서 앉아서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벽 보고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와,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 뭐가 팍 하면서 제가 악 하고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고 한 번도 뭐 괜찮아 이런 적은 어머. 없었어요. 투명인 것처럼. 그때는 좀 충격이었죠. 가정 안에서 제 존재가 없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또 쫙 오더라고요. 나한테 너는 뭐야? 와이프긴 한 거야? 제일 큰 거는 남편이 일단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좀 알고 싶어요. 저희 결혼한 지 12년 차 된 정유경입니다. 12년 차 부부 김백석입니다. 네, 네. 일주일에 몇 마디나 하세요? 뭐 한 10마디 하나? 와. 10마디? 10마디면 어떤 말이 들어가요? 10마디면 어떤 말이 들어가요? 거의 아이 관련된 얘기. 아이가 몸도 아픈데다가 언어적으로도 좀 많이 느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좀 좋은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딱히 대답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 신혼 때는 막 화도 내보고 막 좀 알아달라고 호소도 해보고 그랬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2년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제가 말을 하지 말아보자. 얼마나 얘기를 안 하나 말을 하지 말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아예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주 동안 정말 안방에 한 번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미안해 이렇게 할 줄 네, 아셨던 네, 거죠? 네, 네. 오. 근데 2주 후에 그럼 본인이 안방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나가진 않고 톡을 보냈어요. 남편한테.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 막 장문으로. 아.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갑자기 이제 방 그 턱에서 문지방에서?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옆에서 모른 척하거나 이러면 진짜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그렇지. 없거든요.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빨래를 같이 개고 있었어요.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었는데 제가 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으악 하면서 허리가 이제 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는데 아우,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아휴, 그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울었어요. 저 혼자 조용히. 신혼 때부터 왜 남편의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혹은 다툼의 일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술. 네. 그래서 주량도 약한데 술을 먹으면 일단 연락이 두절되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은 엄청 한겨울이었거든요. 막 연락이 안 되니까 새벽에 제가 혹시 몰라서 밖에 좀 나가보려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겨울에? 자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똑같이 이제 술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를 막 밀치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렇게 방 바깥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안 나가려고 이렇게 버팅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처가 몸에 네. 일어났고 그때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엄청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눈앞에 쪽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자해를 했다고 들어도 될까요? 네네 시도 네. 그렇게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남편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나중에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게 더 많아요. 안 한 게 더 많아요? 네. 얘기했을 때 남편 반응은 어땠어요? 무반응이었. 무반응이었어요? 남편은 말입니다. 잘 없는 사람 취급해요. 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말이 없기는 한데 실제로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예전에 뭐 신혼초나 이런 때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초에 와이프보다 그 처제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처제에게요? 네. 그러니까 처제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제 뭐 공감을 해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빠가 잘못했어. 아, 평가자. 아, 공감보다는. 저는 솔직히 와이프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빠가 잘못된 거야. 오빠 생각이 틀린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씩 벽이 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 말은 하면 안 돼. 이 말은 하면 안 돼.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어쩌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판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얘기했지만 이제 술 때문에 신혼초에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아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죄인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형 장애인이지. 아, 형이 장애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막내인데 막내가 아닌 이제 장남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너무 강해요. 아니 그러면은 대화를 거의 안 하게 된 그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그 장모님 네. 그 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 체형에 대해서요? 네. 네. 이게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번은 이제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심하게 한 번 했었어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막 하다 보니까 막 십혈줄이 터지고 막 그래갖고 아이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또 추석이에요. 와이프 이제 병원 입원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셔갖고 언제 태어난데 괜찮아 이게 아니고 막 또 막 쏟아내신 거예요. 왜 여기 누워 있냐 명절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엄마인데. 질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전 이제 편을 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제하고 저하고 이제 완전히 아예 배려가 쳐진 거예요. 아예 그냥 남보다 못하는 사이. 처제하고는 어떻게 지금 화해가 좀 됐나요? 관계 회복이? 관계 회복은 됐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네가 어른이니까 이제 화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왔고 식사를 하면서 잘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까지 왔죠. 네. 뭐 인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그때 좀 술 좀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무릎을 꿇으래요. 무릎이요? 왜요? 누구한테요? 왜? 처제한테요? 네. 왜요?
예비 신랑도 있는데요? 네. 그 사람 그래서 다 있는데? 예비 신랑도 있는데요? 자기 편 들어줬는데 무조건 대박이다. 아니 근데 아내 편을 들어줬던 남편인데. 그러게 왜 거기서 갑자기 그랬을까?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냐. 그냥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 상황 생각하면 너무 화도 나고, 네, 그랬어. 아내가 평가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아내하고 대화하기 힘들다. 대화가 사실은 좀 싫다. 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싫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5월에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네. 추석날에 이제 외출을 끊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저녁은 먹고 가라. 저녁 먹고 네, 가라. 근데 그때 이제 아내 와이프 눈치를 봤죠. 근데 이제 올라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날따라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안 좋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뭐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마지막에 저녁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원했던 말이 그래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좀 그렇게 돼서 본인도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이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딱 그 말 듣는 순간 다음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벽을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장모님의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은 거거든요. 어머니도 참 말 전달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우울증은 사실 청소년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우울증 진단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한번 했었고, 요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좀 사고 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어머니가 내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들을 저한테 다 쏟아내셨어요. 제가 미취학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이제 부모님께 좀 크게 싸우신 게 있어요. 그때 좀 TV에 나올 법한 정도로. 큰 싸움이었군요. 네네. 네. 그때 제 동생이 초등학생이었고 동생을 지켜야겠다 이 생각에 동생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거기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눅도 많이 든 상태였고 어머니가 좀 많이 엄하셨거든요. 엄하셨어요? 네. 엄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풀어볼까요? 혹시 많이 맞았나요? 네. 맞았을 때 보호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동생의 보호자로 계속 살았던 건가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집에 참 별일 다 있었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연이어서 있었는데 저는 참 이 집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이혼을 하고도 한 5번 했어야 돼요. 진짜. 얘기를 안 하죠.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해요? 와이프가 이제 싸우면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왜 나랑 살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관심을 표현 안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와이프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 중심, 그러니까 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와이프하고 저 관계만으로서 삶을 살고 그거를 이제 애한테도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여주고 싶고. 사랑하시네 아내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참느라고 막 꾹꾹 참고 말을 안 한 거야. 그 세월이 지금 12년이에요. 그 세월이. 그리고 애는 그 사이에 9살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이렇게 학대받는 집에 장녀로 살아가죠. 남편은 알코올 중독 집안에 비장애인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뭐 했냐면 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서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알아. 서로 불쌍하다는 걸. 왜냐면 나도 그렇게 컸거든. 종류가 좀 다를 뿐이야. 너도 지옥에서 컸니? 나도 지옥에서 컸어. 우리 다 지옥의 생존자잖아.